안녕하세요. 루노TV의 루노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 방송으로서 코스피 상장제약사 대원제약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루노TV는 민물 붕어 낚시하고 상장 주식 분석을 주 컨텐츠로 삼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주식 투자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서 민물 낚시 취미를 여유있게 하자는 것이 제 방송의 모토입니다. 간혹 낚시를 좋아하셔서 접속하셨는데 주식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을 좋아하셔서 접속하셨는데 낚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혼란스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장 제약회사 대원제약, 이 종목은 정말 오랫동안 지켜봤던 회사입니다. 수년 전에 투자도 했었고 HTS 관심 종목에 등록해놓고 수년 동안 몇 번씩 간간히 관찰해왔는데, 한마디로 이 회사를 표현하면은 그냥 꾸준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원제약은 국내 20위 안에 드는 중견 제약회사입니다. 2020년 생산 금액 기준으로 봐도 한 3천억 원으로 17위에 등극해 있고,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도 약 3천억 원으로 15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기준으로 매출액이 5천억 이상 되어야 대형 제약회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견 제약회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 영업실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 회사는 소폭이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2,400억 매출액은 2021년 기준 3,500억을 찍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세무조사로 약 50억 원 법인세를 추징당해서 이익이 일시 하락했지만은 250억 원에서 300억 원은 찍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10%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로 승승장구하는 일부 몇 개 상위 제약사를 제외하고는 평타작 이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수익 비율, 그 펀은 한 17배에서 30배를 오르내리는 저평가 국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상장사 제약업종 평균 펀은 약 90배인데 계속해서 대원제약은 평균 이하의 주가 수익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약업종 평균 펀은 일부 신약 개발 이슈로 오버슈팅된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러프하게 일반적인 이제 제약업종 평균 퍼가 50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대원제약의 주가는 저평가 국면에 머물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대원제약은 이제 수년간 16,000원에서 23,000원 박스권을 몇 년 동안 행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근래 몇 년 동안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 붐으로 웬만한 제약사들의 주가가 오버슈팅 된 것을 본다면은 대원제약의 주식 가치는 정말 끈질기게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대원제약에 투자를 했을 때도 시장 인식은 이제 대원제약은 가을에 샀다가 겨울에 파는 단타 종목으로 시장에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원제약은 왜 이렇게 항상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매출도 양호하고 이익도 양호한데 왜 항상 만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 나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 근본 원인들이 해소된다면 대원제약의 주식 가치는 한 단계 업사이드 될 걸로 보이고, 이 방송을 올리는 이유도 저평가 원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원제약이 동종 제약사보다 평가 절하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처방의약품 중심의 제약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처럼 전문 의약품만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이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이는 이제 자본력을 가진 초대형 제약사이기 때문에 중견 제약사가 대형 제약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의약품을 어느 정도 깔고 가서 볼륨도 키우고 TV 광고 등을 통해서 이제 회사의 인지도를 일반인에게 높여야 되는데, 대원제약은 이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웬만한 제약사들은 필수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비타민C, 빈혈, 피로회복제 등의 OTC 제품조차도 대원제약은 판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원제약은 후속 신약 개발 모멘텀이 부족하였습니다. 대원제약은 국내 12호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7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2008년에 펠루비 해열 소염 진통제를 개발했으며 2009년부터 판매를 시작,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펠루비정의 매출액은 한 연 250억 원이 넘는 효자 품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약사들도 이제 신약 개발을 많이 해야 한 2개 정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원제약의 신약 보유는 실로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약바이오 회사의 주식 가치는 미래의 모멘텀을 먹고 자라는 것인데 대원제약은 이제 펠루비정 이후에 신약 개발 소식이 너무 잠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하지 못한 제품 포트폴리오입니다. 대원제약은 호흡기 계통 의약품 강자입니다. 한때 호흡기 제제 로컬 이원 처방전 1위 회사에 등극할 정도로 과거에는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코로나19 호흡기 질환 이제 환자가 줄어들고 입원 환자가 줄어들면서 매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 호흡기계는 유사한 제약사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서 경쟁이 포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원제약의 기업 가치는 높은 가치를 받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원제약의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적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할인 요인들이 해소된다면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다음 챕터부터는 그 해소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이 이제 저평가받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은 처방의약품 중심 중견 제약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이 평가절하 요인들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2021년 기준 대원제약의 주요 매출군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매출은 ETC, 즉 전문의약품입니다. 즉 시장에서는 이제 처방의약품 전문회사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 60년이 넘는 정통 제약사임에도 일반인에게는 대원제약이라는 브랜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매출 5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몇 개 일반 의약품, 즉 이제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으로 TV 광고도 해서 이제 인지도를 얻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대원제약이 이제 바이오 신약만을 추구하는 회사도 아니고 기업 가치라는 것이 이제 브랜드 밸류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 OTC 성장 드라이브는 중견 제약사를 탈피하기 위한 중요한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원제약이 OTC 제품이 이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은 2015년에 일반 의약품 시장에 진출해서 OTC 제품 중에 유일하게 알려진 콜대원 시리즈를 성공리에 런칭시켰습니다. 국내 최초로 짜먹는 감기약으로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콜대원 시리즈는 꾸준히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 100억 미만으로서 이제 아직까지는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원제약은 OTC 제품 라인 강화 정책 일환으로 최근 이제 하지 혈류 개선제 뉴베인을 출시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베인은 다리 통증 건강한 다리를 위한 이제 혈액순환 보조제인데 TV 광고를 게시하고 있고 작년에는 멘토비 M정을 출시해서 다른 제약사들도 흔히 내놓고 있는 비타민 영양제 시장에 출사표를 당당히 던졌습니다. 그 OTC 강화는 이제 대원제약이 경기도 향남하고 최근 이제 충북 진천의 생산 공장을 완공했기 때문에 자체 생산을 해서 이제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출시하는 제품들이 이제 기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침투력을 가질지 정도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이고 기업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방약품 전문회사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대한 그런 이제 회사 의지는 확고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대원제약은 2021년에 건강식품 전문기업 극동 H팜을 인수했습니다. 극동 H팜은 매출 3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고영제, 환제, 연질 캡슐 라인 등 이제 설비를 갖춘 알짜배기 건식 회사입니다. 건식은 이제 OTC에 비해서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건강식품 생산기업 인수는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여지고 앞서 이제 OTC 제품 라인 강화와 더불어서 대원제약의 인지도와 이제 매출 볼륨을 높일 수 있는 촉매로
작용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OTC와 건식에 대해서 기업가치 기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이제 코스닥 상장사 이제 휴온수 같은 경우에는 OTC와 이제 건식 시장에 대한 성장을 통해서 회사 네임밸류가 높아진 대조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주사제로 유명한 이제 휴온수도 대원제약과 같이 이제 전문의약품 전문회사 이미지가 강했으나 이제 2020년에 출시한 여성 갱년기 유산균제로 연간 한 400억 매출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의 이러한 이제 적극적인 노력들은 언젠가 휴온수처럼 OTC 건식 분야에서도 블록버스터 제품을 만드는 걸음으로 작용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원제약이 저평가받고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후속 신약 개발 모멘텀 부족이고, 세 번째 요인은 다양하지 못한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이 평가절하 요인들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십자, 유한양행을 제외한 이제 통상 상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은 한 10개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원제약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은 2019년 이후에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4개 신약에 대한 기술 라이센스가 이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적응증은 이제 자궁근종, 폐암, 당뇨 등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 호흡기계에 치중되어 있는 이제 회사 매출군을 다양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 이제 고지혈증 신약 DW 이제 4301은 썬파마하고 이제 공동 개발 중인데 혈중 콜레스테롤을 이제 감소시키는 이제 약효로 제2의 펠루비로 기대되는 신약이니까 좀 이제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삼상 성공률이 채 10%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이 모두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지만은 어찌됐건 미래 먹거리를 위해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에 높은 기업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실패를 한다고 해도 과정 중 많은 이제 실험 관련 노하우가 축적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신약 개발 시 한층 높은 이제 성공률이 이제 가미될 수 있다. 이것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약 개발 진행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2019년, 202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상순위 임상에 들어가면서 점차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개발뿐만 아닙니다. 계량약과 관련해서도 현재 허가가 완료되었거나 연구 중인 제품은 총 9개입니다. 적응증은 당뇨, 골관절염, 위염과 같이 이제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 계량약도 대부분 2019년을 전후로 허가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이제 신약 개발보다는 시판될 확률이 높은 이 계량약들이 시장에 출시되면은 대원제약의 골수 이미지, 그 호흡기계에 국한된 제약회사라는 이미지는 탈피될 것이며 중증에 따라서 시장에 주목받기에 충분한 재료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기업들처럼 단계별 성공 여부에 따라서 대원제약의 기업 가치는 단계별 업사이드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이제 상장사 유나이티드 제약도 대원제약처럼 만년 저평가를 받던 기업입니다. 그 항상제와 이제는 순환기계 중심의 제약회사였던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은 만년 이제 2만 원 후반대 머물던 기업 가치였는데요. 코로나19 개량 신약과 연계되면서 최근에 몇백 배 기업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즉, 그 제약바이오 회사의 기업 가치는 결국은 신약과 계량약 개발과 관련해서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13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이제 대원제약이 점차 기업 가치도 여느 비교 가능한 상위 제약사들처럼 변모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약업계 필드에서는 이제 대형 제약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매출 5천억 원으로 합니다. 대원제약의 2021년 매출액은 코로나로 인한 악조건 속에서도 3,5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2년은 이제 위드 코로나에 진입함에 따라서 지난 몇 년간 부진했던 호흡기계 처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난히 4천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5천억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제 첫째로 녹십자 체결한 이제 신발호정
보령지학과 체결한 이제 투베로 아카브 등 이제 코마케팅 품목이 선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바로정하고 이제 투베로 아카브정은 이제 이미 이제 시장 규모가 크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요. 70년 가까이 이제 전문 처방 집중으로 이제 수많은 병의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대원제약이 이제 병의원 라인을 통해서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은 각 제품별 한 100억 이상의 매출 추가에 좀 독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감기약 제품이 이제 콜데온 시리즈가 재택 치료에 이제 필요한 상비약으로 소문나면서 지금 품절 사태로 이제 새로 준공한 진천 공장이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OTC 일반 의약품 콜데온 연 매출액은 기존에 한 70억 정도인데 작년 겨울부터 판매가 급증되었고 올 초에도 약국에서 매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OTC뿐만 아니고요. ETC 제품이 이제 진해거담제 코데원 포르테의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한 이제 처방제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은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원작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원작은 지난 2021년 이제 식약처로부터 TG페논정의 이제 코로나 19 치료 목적의 임상을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시험 대상자를 모집 중이고요. 3분기 이제 8월이나 9월경에 이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임상 3상에 착수하기로 사우디 제약회사와 공동 임상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을 승인받은 제약회사는 총 20개 남짓입니다. 이 중에 이제 대원작의 TG페논정은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다른 신물질 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 회사들보다는 빠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당무계한 치료물질 발견도 아니고 기존 약물 재창출을 통한 방식으로 성공률도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동종 제약사들은 이미 모두 주가가 업사이드 되어 있는 반면에 대원제약은 며칠 반짝이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황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원제약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절하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요. 그 안개들이 걷히고 있으니까 이제 기업가치는 재평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대원제약에 대한 기업 분석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제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너무나도 길게 16,000원 저점하고 2만원 초반 박스권을 횡보하면서 이제 그렇게 계속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대원제약에 대한 기업 분석을 준비하면서 과연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너무나도 길게 16,000원 저점하고 2만원 초반 박스권을 횡보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회사는 확실하게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10년 전에 제가 알고 있던 대원제약의 이제 고리타분했던 사업 구조와는 너무나도 다른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뜯어보니까 이런 변화는 시대의 변화의 구색 갖추기가 아니고 두 수장, 백인환 전무 그리고 최대용 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대용 사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의 보령지역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글로벌 판로를 개척했던 인물이고 백인환 전무는 대원제약의 이제 백승호 회장의 자제로서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인물입니다. 이 두 경영진으로 하여금 대원제약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때문에 앞으로도 대원제약의 체질 개선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대원제약의 기업 가치는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대원제약의 기업 가치가 평가 절상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2년에 걸친 이런 이제 변모는 그 영향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만간 다른 제약사들처럼 이제 기업 가치는 한 단계 성장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대원제약에 대한 기업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력이 60년이 넘는 기업을 10분으로 요약해서 방송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화가 계속되는 기업이니까 중대한 이제 변화가 있거나 분반기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은 짧게나마 보완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물 낚시 영상하고 주식 분석 영상이 이제 혼돈해서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